초밀도 화질로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다. 퀀텀닷 삼성 SUHD TV. 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한 계절이 바뀌려면 몸살을 앓듯이요. 하나의 또 법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도내 한우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농가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전국 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 박일진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인데요. 우리 도내 한우 농가 한 30%가 이제 그 조합원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전국 한우협회는 중앙 조직이고요. 예. 전국 한우협회 산하에 이제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있습니다. 그 전북도지회는 전체 그 전라북도 내 농가 8,000여 농가 중에 예. 2,7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가장 큰 한우 농가 중심의 생산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회원들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네, 자발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는 크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네. 회원들한테 예.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생산자 단체죠. 네. 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했던 것이 FTA 반대 집회 참여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네. 저희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김영란법 그 제정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한우협회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미 이제 예측을 한우 농가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 시중 매출 동향이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예.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예. 가격은 거의 그 두당 100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소 도축 도수 감소율이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우 산업에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데요. 지금 한우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축 도수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소 숫자는 금방 그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란법 이후에 그 한우 산업이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 가격이 그 뭐 평균치로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되죠. 더 되나요? 예, 네. 지금 한우 가격을 잘 모르니까. 예. 예. 평균치는 한 7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두당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도축 물량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떨어져도 예. 농가들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일정 기간 크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거든요. 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사료 가격도 비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그나마 추석 그 연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소비 심리가 그때부터 얼어붙어서 선물도 많이 안 나갔다면서요. 지나고 나서 이제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 원래 명절 선물 1위는 그 부동의 1위는 한우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줬죠. 과일에게 내줬죠. 근데 그 전국적으로 20% 정도 그 한우 선물 수요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 선물 주고 안 받기 좀 그런 미리서부터. 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식당도 눈에 띄게 손님이 없어졌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거 외에는 식당 주인에게 물어봐도 한우 파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정말 그 예전하고 다른 뭔가 좀 씁쓸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 식당도 운영하시잖아요. 예. 축산도 하시면서 예. 네 어떤가요? 체감하시기에 영향이 있죠. 어느 정도나?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이제 식당들은 죽을 상입니다.
거의 종업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매출 감소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우 그 취급을 않잖아요. 한우 취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농가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불황을 겪었죠. 예.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또 그 한우 산업이 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게 우리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 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그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부분 조정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농수축산 쪽에서. 그게 좀 그 개정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워낙 국민적 여론이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또 청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김영란법은 통과가 됐지만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농축산업 또 이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 그 김영란법이 그 겨냥하고 있는 것은 권력, 기득권, 특권층인데 이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개정에 대한 내용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이제 회원들끼리 뭐 정보도 주고받고 뭐 SNS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접겠다는 분들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지금 이제 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이게 한우 산업의 원래 불황 주기는 10년입니다. 지금 13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그 2014년에 불황이 끝났는데 2년 만에 그 파동 주기가 10년이었던 파동 주기가 2년 만에 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농가들이 거의 그 공황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그 속값이 폭락하지 않아도 한우 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불안 심리죠.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불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불황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억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산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농가들이 쉽게 산업을 포기해버리면 이 산업 망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그 농업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품목 두 가지는 쌀하고 한우인데 쌀하고 한우가 망해버리면 우리 농업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 망하면 예. 국민의 식량 창고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FTA 파고도 넘어야 될 큰 산이지만 이미 14년이죠. 2년 전에 그 사료값 폭등하면서 그때 소가 또 굶어 죽은 그런 뉴스도 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축산 농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로 뉴스가 나와 있었었는데 불과 2년 전이죠. 예. 불과 2년 전 이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 4년간의 불황 동안에 우리 농가 반절이 망했어요. 네. 근데 얼마나 이제 힘들었으면 소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료를 안 줬겠습니까? 맞아요. 네. 어디 구호재단이 사료까지 갖다 줬는데 그 농가가 그 사료 먹이고 나 못 산다. 그 사료까지도 안 먹이는 이게 사실은 처절한 그 한우 농가 입장으로 보면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그런 과거에 최근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 그 한우 산업이 이런 피해를 입는 순간 더 두려움에 떠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뭔가 좀 축산 쪽은 불황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2년 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산지에서 이렇게 속값 하락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그 체감하는 가격 하락은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떤 점 때문입니까?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렇다고는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네. 유통 구조가 복잡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지 속값이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직거래 형태의 소비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소비 유통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매출은 떨어지고 또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고기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그 이게 소비 유통 한우 고기의 소비 유통은
외식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 외식 쪽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순간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고기 가격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그 경영 수준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우 산업에서 이탈을 하는 거고 이탈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제 이게 결국은 농가까지 그 전해져 가지고 우리 농가를 또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그 사무국장님처럼 소도 키우면서 또 식당까지 같이 해서 하면 좀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바로 소비자하고 만날 때 내가 내놓은 가격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장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깨어난 거죠. 불황을 통해서 아 이거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 문제를 정부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농축협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그 소비 현장으로 농민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그 소비자들과 국민이 우리 농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또 소비자와 국민이 있어서 우리 농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농업이 있어서 소비자 국민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농민 중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에서 하고 그거였는데 제가 이제 불황을 맞다 보니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소비자 농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렇죠. 아 이게 소만 잘 키우면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소만 잘 키워도 망하더라. 왜냐하면 소비자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개방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산 농축산물이 무제한적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가격도 싸죠.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소비자와 국민인데 네. 그 소비자와 국민한테 다가가니까 그래도 답은 있더라. 먹고 살 길은 있더라.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쪽에서 일부 이제 그런 직거래 형태의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우리 생산자 중심의 유통망이 한 7개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바뀌겠죠. 바뀌어 가야죠. 네. 한 20년 가까이 축산하셨다면서요, 우리 지역에서. 예, 예.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지금 몇 두 정도나 그러면은 키우고 있는지요? 저는 그 47두 키우고 있고요. 예. 그 계기는 따로 없고 그 귀농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네. 얼떨결에 소를 키웠습니다. 얼떨결에 소를 키웠는데 네. 그게 저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 소값이 굉장히 폭락해가지고 제가 소를 싸게 그 구입해서 당시에는 예, 예. 네. 소를 키우게 돼서 그 뭐 운 좋게 그냥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운 좋게 좀 이어받아서 축산농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리실 거예요, 이제는? 저는 저희 아들이 한다고 해서 하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예. 그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소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소 키워라. 그러니까 희망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나마.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전혀 이제 사양 산업이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만 있으면은 자식에게 안 물려줄 텐데 뭐 그간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그 뭔가 좀 비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희망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그 누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업 현실이 어렵다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그 좀 위태로워졌다고 절망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 키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건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처럼 이게 평야부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해야 네. 두 곳인데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 풀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 풀이 이 평야부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소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자원 그대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도처럼 최적의 한우 사육 그 조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서 홍보. 예. 저기 강원도 뭐 횡성 가면은 한우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예. 브랜드 마케팅을 또 잘 하니까. 예. 우리 지역도 그게 잘 되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그 함께 해야죠. 행정과 농가와 그리고 한우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해야죠. 그 일방에다 누구한테 그 맡기고 전부 다 그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홍보에 대한 문제는 우리 농가 책임이기도 하고 행정 책임이기도 하고 한우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행성축협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네. 행성 군수님은 그 홍콩 시장 지금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이 되는데 예. 홍콩 시장 그 개척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수출되기 전에 네. 홍콩에서 한우 시식회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농가들도 함께 해주고 관련 종사자들도 함께 해주고 또 지자체 행정이 함께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우 전북이 최적의 사육 요건을 가진 그 한우 생산지에서 네. 최고의 한우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원들이 좋은 행사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우 먹는 날? 예. 이게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입니다. 예, 예. 언제 열리는 거예요, 지금? 11월 4일에서 예. 5일 약 이틀간 전북 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그 작은 이제 이게 포스터죠? 예, 예, 포스터.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한우 먹날. 이날 가면은 어떻게 다 무료로 시식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비빔밥 1,001명분을 준비했습니다. 한우의 날을 상징하는 111. 11월 1일. 1일이 한우 먹는 날이니까. 네, 대한민국 한우 네. 먹는 날이니까. 행사는 그렇지만 금요일부터 열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날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우고기도 그 불고기가 2,97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오시면 그동안에 비싸서 그 한우고기 사 먹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 오시면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 사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다 해드려야죠. 예. 이게 한우가 또 이게 뭐 명절에 먹고 또 생일날 먹고 귀한 음식인데 어쨌든 기부 나눔도 하신다고요? 예, 기부 나눔도 합니다. 예.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의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전에 이게 그 한우의 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시작된 그 행사인데요. 네. 그건 그 전에 행사는 이제 단순히 기념식 중심에 이게 TV 한번 나오고 기념식 네. 하고 우리 농가들 가서 얼굴 조금 들이밀고 형식적인 그야말로. 그렇죠. 예.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한우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우 산업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에게 보답해야 된다. 그런 보답하는 날로 이 날을 만들어 보자. 네. 해가지고 우리 전국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한우 먹는 날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소비자한테 충분히 보답하는 좀 그런 날로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일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 기부 나눔은 대한민국에 한우 먹자 했는데 네. 그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 한우 고기를 드실 수 있게 해야 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 되는 거지. 예. 그분들 놓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무튼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에게 기부 나눔하고 또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렵고 요즘 이제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불경기다 보니까 한우고기 사 드시기가 좀 껄쩍지근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할인 판매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우고기를 누구나 다 사 드실 수 있게 네. 한우고기를 누구나 드실 수 있게 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셔서 무료로 한우 비빔밥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예. 맛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좀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우리 또 한우 농가 직격탄 맞아서 소비 지금 매출 부진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 글쎄요, 이제 뭐 낙담만은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회원들. 그래도 해안이 한두 가지는 좀 모아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만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국회의원님들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 예, 처음에는 다 그 오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치 그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의 설명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법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청렴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우인들이다. 그래서 이 한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 자체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네. 농축산물을 좀 뺐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렵지 않느냐. 각종 그 수익 개방이다 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 네. 또 김영란법으로 한 번 더 해일이 몰아친다면 우리 살 길 없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간곡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10분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10분 국회의원님들이 다 써주셨어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법 일이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료값 폭등했었던 2, 3년 전 그때 파동보다는 더 체감하기에 더 지금 위축된 것 같아요. 소비 자체가. 예, 예. 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또 과대 해석해서 너무 또 이렇게 움츠려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한우 농가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한우 먹는 날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보하고 싶어 하시니까 홍보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1월 4일, 5일은 예.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입니다. 네. 그날 다양한 그 먹거리, 그냥 공짜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 볼거리, 그리고 소비 판매 행사, 할인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한우로 하나 되는 어려운 농업 농촌 네. 그 함께 살리는 그런 그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도 또 한우 또 농가들 축산 농가들 이렇게 또 도태되거나 이런 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좀 많은 시식도 하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데요. 해마다 도내 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또 해외 연수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김형중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중문과 박병선 교수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박병선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당할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2006년부터는 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아는 분들이 이제 많겠지만 인재육성재단 이 뭐 하는 단체인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생경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무국장님께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글로벌 해외 연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운영하면서 세 번째는
전라북도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꽤 오래 됐더라고요. 세워진 지가. 네, 세워진 지는 1992년 3월에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예. 전라북도 장학회로 설립이 돼서 그 해에 9월 달에 서울 장학숙을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전주 장학숙이 또 만들어졌고 네. 그 장학금 지급은 정식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외 연수, 글로벌 해외 연수를 1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면은 뭐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공부만 잘하면 형편이 좀 어렵지만 공부만 잘하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저는 여기서 근무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을 한 후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라북도 2세들에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 이사님을 맡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재단 설립을 할 때 예. 제가 군산대학교에서 국제교류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설립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지금에까지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외 글로벌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도 보내잖아요. 네. 중국이 뭐 넘버 2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덩치가 커졌는데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고 앞으로 또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여서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많이 보내왔습니까? 물론 제가 전공이 중어중문학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대만까지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아직은 부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이미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에 대한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더 네. 많은 우수한 인재를 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국 쪽에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그 한중일 경협단지 그런 것도 있고 새만금하고 또 그 중국하고도 가깝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국 관련 인프라가 필요할 때, 인력들이 필요할 때 우리 전북 출신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만 해도 1979년이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서 지원자가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고 우리 군산대학교의 중문과가 설립된 것이 1995년인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진출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입소문이 좀 많이 났습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고 1년에 뭐 몇 차례 가게 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년에 약 750명을 보냅니다. 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요 해서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한 47%, 대학생이 3%인데 대학생은 현재 그 비율이 1대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 5, 6학년은 굉장히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주 시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합격이 되면은 네. 경사가 났다고 그 이렇게 정도로? 자축을 한답니다. 이야. 예, 그래서
1년에 이제 2번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여름 학기하고 겨울 학기하고. 그래서 갔다 온 학생들은 평생을 두고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 이용해서 한 5주, 뭐 6주 이렇게 프로그램 6주간 합니다. 6주 정도, 예, 예. 한 달 반 정도 가 있네요. 그렇죠. 나라는 몇 개 나라? 예, 캐나다도 있었고 캐나다에 호주. 저희가 3팀으로 나누고 예. 캐나다의 그 밴쿠버에 2팀, 나이아가라에 있는 토론토에 1팀 보내고요. 호주에 2팀, 뉴질랜드에 2팀에서 7팀이 영어권으로 가고 중국이 한 팀인데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분야를 좀 학생들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네.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인식 면에서 영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중국권으로 학생들을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뽑히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었는데 자격 요건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시험이 있습니까? 면접이라든지. 초등학생은 그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예. 1차는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해서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그 학년 5, 6학년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고 네. 중학교는 그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인터뷰에 해서 3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그 지원율은 한 4대1. 초등학생이 더 높고 중학생이 네. 좀 낮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대학생 비율이 적은 건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장학금 혜택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좀 많이 혜택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초기에는 12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더욱이나 이 지역에 소재하는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타 지역 학생들을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이 지역 학생들을 뽑았지만 저희가 지도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3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학생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본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면서 그동안 누가 다녀왔지? 얼마나 다녀왔을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뭐 3, 4학년인데 한번 응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명의 학생 정도가 혜택을 봤을까요? 우리 도내에서는? 이번 겨울 학기까지 하면 이번에 가지 않은 학생이 지금 430여 명 남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대기하고 있는 학생. 네. 그래서 이제 동계방학에 들어가면은 출발을 하는 학생들까지 합쳐서 10여 년 동안 17,00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의 학생들. 네. 그러면 이 다녀온 학생들의 뭐 후기라고 할까요? 다녀와서 뭐 대학에 진학을 해서 더 크게 이쪽으로 뭐 또 꿈을 가졌다든지 네. 이 글로벌 해외 캠프가 기회가 돼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저희들이 수합을 못했는데 지금 갔다 와서 저희들이 사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요? 예, 끝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해 가면서 느껴보니까 사후 교육보다는 사후 관리 면에서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도 좀 파악을 하고 그네들의 어떤 동기회도 만들어 보고 또 사후 교육을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을 하면서 그네들에게 그 어떤 통역사 번역사의 길을 터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죠. 예. 네.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이제 우리 도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갈수록 지방 정부며 중앙 정부며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10년 뭐 100년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 차원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보시기에. 네, 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일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한 사업으로서 10년의 세월 동안 지속해온 것도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끼친 영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학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문화체험, 홈스테이가 결합된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부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교육, 그다음에 그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조급한 성과보다는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 외국어와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동기유발, 이런 기제로만 작용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인재 육성 재단 개념이 타 지자체에는 없습니까? 최근에 설립하고 있고요. 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좀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 요사이가 아니죠. 나온 지가 꽤 됐죠. 부모님의 경제력과 아이의 성적, 대학을 좋은 데 가느냐 이제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재 육성 재단에서만큼은 그걸 좀 깨트려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게 인재육성재단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이렇게 해갔는데요. 저희들이 750명 뽑는 중에서 약 한 20%를 그 생활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했는데 20%가 다 안 찾아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한 100명 남짓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그 자체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고 요즘은 또 다문화 그리고 그 혁신도시로 이전 거주한 학생들, 자녀들 네. 이런 학생들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또 중문과 교수님이시니까요. 중국 쪽과 인적 교류 더 프로그램도 확대돼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쪽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서도 예. 제2외국어에서 중국어의 비중을 40, 일본어의 비중을 30, 독일, 불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합쳐서 나머지 3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도국 과목이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과 과정이 있지만 중국어를 비롯한 기타 외국어의 경우에는 선택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에 가서는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일로 인해서 예. 영어하고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가능하면 유럽연맹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예. 영어, 불어, 독일어를 함께 하듯이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캐나다, 호주 이런 쪽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중국 쪽도 좀 더 그렇죠.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장학숙도 우리가 또 앞서서 잘 해오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 편안하게 요즘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 월 들어가는 반값도 비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게 장학숙이다. 실제 그곳을 거쳐간 학생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학숙 자랑 좀 해주시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서울장학숙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은 세월이고요. 지금은 37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취업을 위한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64명이 있고요. 일반 학생이 300여 명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로 가서 보면은 싼 거주비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달 숙사비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인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하루 세 끼 밥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시험 볼 때는 또 원장님의 특별 배려로 간식까지 주는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해 주는 간식까지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되나서 건물들이 좀 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찾아가느라고 대학 그 기숙사도 찾아가고 그런데요. 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에 우리 2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네.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장학금도 제가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장학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그 1년에 약 4억여 원의 학생은 한 400여 명에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그 지급 내용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그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항상 생활 정도를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생활 정도가 항상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저희 이 재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미래 희망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아마 지금 신청 기간이 될 겁니다.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자기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에게도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글로벌 해외 연수.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큰 세상에 나가 봄으로써.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장 선생님이 이제 추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예체능 쪽에 있는 아이들도 기회를 좀 더 넓혀서 줄 예정이라면서요. 예. 앞으로 그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저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초등학생이 55%, 중학생이 42%, 대학생이 33%인데요. 그냥 3%.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을 좀 줄여서 고등학교에다가 좀 이제 중학교에다가 좀 늘려주고요. 대학생을 한 1% 늘려서 4%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학연수만 학생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예능, 체능, 기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갈 수가 있고 또 네. 바둑을 잘 놓는 사람도 갈 수가 있고 요즘 뭐 요리가 대세잖아요. 네. 음식 요리를 잘해도 갈 수 있고. 이야. 가서 이제 그 좋은 나라에 잘 발전한 나라에 가서 배워 와서 예. 자기 나름의 꿈을 키우는 게 저는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신경을 더 써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은 그냥 그 경쟁률이 1대1이었는데 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고요. 또는 그 계획을 혼자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 도내 거주자인데 도외로 유학을 간 학생들 그러니까 뭐 타 지역에 타 거주하고 지역, 있는 예. 출향 학생이죠. 출향 학생들한테도 네. 기회를 주어서 한 30% 정도를 배려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또 그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해외 글로벌 연수에 관련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가 앞서 투자한 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면서 인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축산농가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박일진 사무국장과 나눈 이야기처럼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산농가들 위기이지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